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리맘 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겨울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하우스 안도 이렇게 바람이 없기 때문에 따뜻하긴 하지만 오늘의 날씨는 지금 하우스 안의 영상 4도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요. 제가 어제 전체적으로 물을 조금씩 주었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 지금 보이시죠? 방울복랑입니다. 동형다육이인 방울복랑을 우리가 키우기가 어찌 보면 참 쉬운 것 같지만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잎이 우수수 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또 어떻게 잘못하면 아이들이 그냥 또 쉽게 가버리기도 하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육식물을 접하면서 우리 초보님들께서는 이것도 한번 키워보고 저것도 한번 키워보고 다 키워보고 싶은데 종류별로 또 키우는 방법도 다르고 해서 어찌 보면 다육이 키우기가 참 힘든 과정인데요. 이 방울복랑은 동형다육이고요. 가을부터 봄까지, 그러니까 6월달 되기 전까지 5월까지는 잘 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하기를 참 잘 해야 되는데요. 동형다육에 속하는 이 방울복랑은 분갈이나 적심을 가을에 하는 게 참 좋고요. 방울복랑 구매하는 시기는 여름에 사기보다는, 물론 여름에 구매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고요. 여름에 구매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분갈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져와서 그대로 그냥 키우시다가 가을 돼서 8월 중순 지나고 9월 초 들어서면 그때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시는데, 분갈이 흙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방울복랑이나 방울복랑금이나 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좋은 흙을 쓰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배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흙을 집에서 만드신다면 마사 한 7 정도, 상토 3 정도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것도 좋고요. 반드시 흙은 소독을 한 다음에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곰팡이 균이 있더라도 많이 살균이 된 다음에 이렇게 분갈이를 하셔야 다육이들이 뿌리에 이상 없이 자리를 잡고 잘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심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심을 하게 되면 자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심을 하잖아요. 적심을 하면 반드시 칼이나 가위 종류는 소독을, 뜨거운 열로 소독을 하든지 알코올 같은 걸로 소독을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렇게 적심을 하시는데, 적심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에 그냥 적심을 하면 되고요. 적심을 하게 되면 이 양쪽에 자구들이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가을 되면 열흘만 돼도 자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적심을 해서 번식을 하는 것도 좋고요. 이 방울복랑은 잎꽂이는 안 됩니다. 잎꽂이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되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잎꽂이 한 지가 지금 2년째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잎꽂이 반신반의하고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도를 했냐면,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다육이가 고사가 돼서, 뿌리가 고사가 돼서 클 수가 없다 이럴 때 적심을 한번 해보기는 하는데, 자구를 떼어내기는 한번 해보는데 어떤 방법을 하냐면, 생장점이 복랑은 목대가 있습니다. 입장에 끝에 생장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대 부분에가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목대 부분이 입장에 조금 붙어 있어야 되겠죠. 한번 시도는 해 보시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저도 이거를 한번 엄마 몸이 갈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라도 한번 살려볼까 하고 반신반의하게 잎을 목대 부분에서 잘 이렇게 도려내서 해놨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신기했는데, 지금 2년째 됐을 때 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뿌리가 나온 상태고요. 이렇게
보면 뿌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제가 정말 이렇게 키우는 재미로 성공했다라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입장 하나 끝은 거의 올금에 가까이, 반금 정도 지나고 올금에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방울복랑은 입고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형 다육이지만 또 온도도 우리가 잘 맞춰줘야 합니다. 다 다육이들 다 똑같지만 겨울에 베란다에서 키워도 5도 이상 항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관리를 좀 잘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방울복랑은 햇빛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통풍도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대를 이루고 오래 키우다 보면 이 목대가 나무처럼 나무 색깔로 변합니다. 이 아이도 상당히 지금 오래 묵은 아이인데요. 이렇게 나무 색깔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오래 묵으면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통통하게 예쁘게 자라면서 햇빛에 달달 구우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도 보랏빛이 또 많이 나는 그런 아이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방울복랑입니다. 물주기는 방울복랑이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저같이 이제 이렇게 하우스에서 키핑을 하게 되면 물은 정말 방울복랑은 다른 아이 한 번 줄 때 이 아이는 2번 줘야 됩니다. 많이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이런 하우스나 노숙을 하시는 분들은 물마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물을 한 열흘에 한 번씩은 줘야 되고요. 물을 줄 때 조금 방울복랑은 많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얼지만 않게끔 관리를 온도 조절만 잘 해주시면 5도 이상이 되면 다육이 흙은 물이 있어도 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다른 다육이들보다는 물을 조금 자주 주면서 입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부족하면 입장이 많이 쪼글거리기 시작해요. 그러기 전에 방울복랑은 물을 좀 미리 주셔서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될 것 같고요. 여름에는 단수를 시켜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름에 물을 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물을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살을 하겠죠. 물이 필요로 하지 않은데 물을 주게 되면 화분에 많이 고여 있을 것이고, 고여 있다 보면 뿌리가 고사가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웬만하면 물을 단수를 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물을 많이 주다 보면 갑자기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죠. 그거는 물을 많이 줘서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특히 겨울에 입장이 우수수 떨어진다면 햇빛과 통풍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입장이 우수수 갑자기 떨어지거든요. 가을에서 봄까지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가 가장 자리 배치는 좋고요. 여름에는 강한 햇빛은 피해 주시고 휴먼기이기 때문에 방 그늘에 시원한 곳에서 클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모든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동형다육, 하형다육 우리가 분간하기가 참 힘든데 그거를 다 알기는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종류가 워낙 많고 이 아이는 하형인지 동형인지, 동형 같은데 하형일 수도 있고 하형 같은데 동형일 수도 있고, 하얀 백분이 있다고 해서 동형이라고 하는데 또 다 동형도 아니고, 이게 먼로 같은 경우에는 하얀 백분이 저렇게 피지만 또 동형이 아니고 하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하기는 참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우선 초보님들은 다육이를 구매를 하면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것이고, 물을 어떻게 줘야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다육이를 보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게 더 고민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까지 알기는 참 힘들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아이를 들여서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다육이 관리를 잘 해서 예쁘게 키울 수 있을까,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울복랑 키우기 설명을 해봤는데요.
제가 키우면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어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엄청나게 오래 묵은 아이고, 정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물을 예쁘게 들여줬지만 다 죽어가는 아이를 이렇게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새뿌리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튼실하지만 오래 묵다 보니까 뿌리가 다 고사가 됐어요. 이 다육이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원 뿌리가 이렇게 고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 뿌리를 이렇게 내서 이렇게 커야 되는데 물을 딱 빨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위에 입장까지 다 쪼글거려서 그렇게 다 죽어갔었는데, 위에 입장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쪼글거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새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이 통통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살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오래 묵은 방울복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많이 물을 줘도 시들거리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물을 계속 주시지 말고 뽑아서 이렇게 뿌리 상태를 본 다음에, 뿌리가 문제가 생겼다면 새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새 뿌리가 전혀 없고 묵은 뿌리만 그대로 흙 속에 이렇게 있었다면 그 아이는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요. 오래 묵은 뿌리를 가위로 다 정리를 해 주시고 하루 정도 말렸다가 물에다 이렇게 저면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새 뿌리가 다시 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얼굴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다 살렸거든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울복랑 키우기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영상은 방울복랑 금, 우리가 금 종류가 참 키우기 힘들잖아요. 접하기도 물론 많은 생각을 하고 접해야 되지만 금 키우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방울복랑 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일 또 많이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